최근 통계를 보면 한국에서 결혼 자체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혼인 건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출산율은 0.7까지 떨어졌죠. 최근 반등하긴 했지만 일시적이란 의견이 많은데 이걸 단순히 요즘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기에는 감소하는 폭이 너무 큽니다. 실제로 주변만 봐도 연애는 하는데 결혼은 미루거나 아예 계획 자체를 안 잡는 경우가 꽤 많은데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결혼을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결혼을 안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인식 변화라기보다 구조가 바뀌었다는 신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지금 한국에서는 왜 결혼이 자연스러운 선택이 아니라 고민해야 하는 선택지가 되어버린 걸까요? 한국에서 결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지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가 떠오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조건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집이죠. 물론 꼭 집이 있어야만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려면 최소한의 주거 기반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주거 비용인데 서울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에서 11억 수준이고 청년 소득을 보면 30대 초반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걸 단순하게 비교해보면 연봉 4천 기준으로 10억짜리 집은 약 25년치 연봉인데 물론 이건 세금도 없고 생활비도 없고 모든 돈을 다 모았을 때 기준이라 현실적인 계산도 아니죠. 현실에선 오히려 대출이자, 생활비, 결혼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제 체감 난이도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방 가면 되잖아. 요즘 신혼부부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 말도 틀린 건 아니죠. 실제 지방이나 외곽 가면 주거비용은 훨씬 낮아지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따로 있는데 사람들이 실제 결혼을 고려하는 기준이 수도권, 특히 서울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출퇴근 가능 지역을 고려하다 보면 일정 가격 이하 수준으로 내려가기가 힘들어지게 되고 또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 생활 인프라 등을 고려하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서울 및 수도권 가격대를 기준으로 고려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 노력의 문제가 아닌 시작부터 성립이 안 되는 게임이라고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비슷한 연봉을 받고 다니는 직장 동료 중에서도 부모 지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출발선 자체가 다르게 돼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자산 격차가 굉장히 큰 나라라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즉 결혼이라는 게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 아닌 자본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이 결혼은 타이밍이 아닌 계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부분들을 많이 포기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면 이제 결혼 비용이 드는데 결혼업체 자료에 따르면 신혼부부 총 결혼 비용이 약 3.8억 정도 드는데 주택 비용이 여기서 3.2억 정도고 주택 자금을 제외한 총 결혼 비용은 약 5천만 원 정도죠. 즉 결혼이라는 하나의 이벤트를 위해서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을 먼저 사야 하는 구조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닌데 결혼 이후가 진짜 시작이거든요. 아이를 키우게 되면 교육비가 들어가죠. 근데 한국이 사교육 비중이 상당히 높은 나라잖아요. 한 자료에 따르면 사교육 참여율은 거의 80%에 가깝고 학생 1인당 월 평균 약 4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OECD 평균 대비 약 2배 수준입니다. 아이 한 명 키우는데 대학까지 약 3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연구도 있는데 이걸 쉽게 말하면 결혼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수십 년짜리 고정비 계약이 되는 거죠. 월급은 쥐꼬리만큼 늘어나는데 지출은 점점 확장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버티는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결혼에 관해 계산을 해보기 시작해요. 혼자 살면 어떨지, 결혼하면 어떨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살게 되면 집은 작게 살아도 되고 소비도 줄일 수 있고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외로운 건 빼고요. 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주거비 올라가고 생활비 늘어나고 아이까지 생기면 이제 비용이 폭발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또 결혼 생활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불안정한 한국 노동시장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수입은 불안정한데 지출은 고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적인 구조로 보면 위험한 구조가 되다 보니 혼자 살면 안정은 될 수 있으나 결혼을 하게 되면 리스크가 생기게 되다 보니 굳이 그 리스크를 떠안고 결혼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지게 되는 거죠. 이걸 보고 기성세대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가 문제다. 근데 데이터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0.7명 내외로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인데 이건 개인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전체 구조가 바뀌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죠. 이 출산율이 낮은 나라를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집값이 높고 경쟁 심하고 미래가 불안한 공통점이 있는데 한국은 여기에 속도까지 더해졌죠. 집값 상승 속도, 교육 경쟁, 자산 격차 이게 동시에 터졌습니다. 여러 공신력 있는 기관 분석을 보면 공통된 결과가 나타납니다. 결국 주거비, 양육비, 고용 불안정 같은 경제적 요인이 결혼과 출산 감소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이건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닌 시스템 문제인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결론은 하나예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보니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더 나은 선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한국에서 결혼은 투자로 비유하면 리스크만 크고 수익은 불확실한 선택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더 낫다는 결론이 요즘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리스크를 감수해서라도 결혼을 하게 되면 그 투자 수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분명 클 겁니다. 리스크를 감수한 사람이라면 그만한 자격도 분명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